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가 빠지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이제 자리가 좀 고약한 게 지난번 반등이 200일선 맞고 떨어지면서 상당히 크게 빠졌고 전저점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까. 진짜 마이클 윌슨 말 맞따라 3,000포인트까지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며칠 빠진 것 뿐인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그런 공포감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종가가 저가로 마감하는 형태가 거의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째가 물론 이제 최저가가 아니지만 음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침보다 종가가 낮으니까 음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걱정을 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 미증시 오늘 또 빠질 거야, 내일도 빠질 거야, 이런 부담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런 게 이게 오늘 환율 움직임이거든요. 빨간색이라는 거는 플러스였다라는 거고 환율이, 파란색은 하락이었다는 얘기인데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러 번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조금 불안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럼 이런 불안정을 누가 초래했느냐? 우선 첫 번째는 미증시가 약했던 건데, 사실 오늘 미증시 약한 건 그 애플이 그 초래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 애플이 2026년으로 자율주행 차를 출시하는 걸 늦춘다. 원래 이제 2025년 정도였다가 늦춘다라고 하고 이 프로젝트도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빠져서 이제 내려간 건데 오늘 뭐 LG전자가 빠진다든가 여기에 좀 반응한 건 있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월가의 거물들이 너무 메시지를 세게 내고 있어요. 뭐 로이터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언론사에서 블룸버그 이런 데서 인용이 다 됐죠. 예를 들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내년도 완만한 경기 침체가 생길 것 같다. 지금 부양으로 지급받았던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이 고갈이 될 것이고 고갈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불어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데이비 솔로몬 CEO 같은 경우는 내년도 경기 침체에 간다. 이제 완만하긴 하지만 경기 침체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브라이언 모이니헨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적어도 3분기 정도는 역성장할 것 같다. 하필이면 하루에 이 내용들이 다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를 정말 걱정을 해야 되나? 이러면 우리나라 수출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지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거 침체를 또 연준이 내년에 금리라도 좀 내려주면 좋은데 금리도 안 내릴 것 같고, 이게 전반적으로 좀 걱정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낙폭이 그렇다고 크지도 않았고 장중에 또 한때 상승 전환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런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중국발 재료. 그러니까 중국이 상시적인 전수 PCR 검사를 폐지한다든가, 다음에 지역들별로 이제 뭐 특정 지역이 나오면 그 옆에까지 전부 다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계속해서 방역을 완화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여기 이제 또 하나 블룸버그에서 오늘 나온 게 그 중국이 내년도 성장 목표치를 5%로 잡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제로 코로나 가지고는 5% 못 잡거든요. 그래서 5%를 달성하려면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앞으로 부양 카드를 여러 개를 꺼내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론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어떻게 중국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반론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은 좀 바꾼 것 같다, 태도를.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을 좀 버티게 해주고 일부 종목들이 계속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만기 때까지만 딱 팔고 그만 팔면 흐름상 딱 좋은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팝니다. 근데 조금 낮은 거는 매도 강도가 어제보다는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순매수 금액은 늘어났지만 매수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매도가 늘어난 건 또 아니거든요. 매도도 줄었어요, 비중으로 보면.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2천억 원이나 이제 매도를 해서 매도가 좀 줄어드나 보다 했었는데 다시 늘어났고요. 기관은 사모펀드가 매도해서 그렇지 뭐 금융투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도 그렇게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들이 한동안 콜옵션 참 열심히 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콜을 팔고 풋을 사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바뀌는, 예, 그런 조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보니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쪽은 일관되게 매수하고,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적자론 내년도 한 5조 원 정도 적자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전차를 팔아요.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을 판다라는 거는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데 역시 보면
뭐 하이닉스 자동차 이쪽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중국 수혜,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라든가 뭐 삼성생명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수출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좀 반응을 하면서 이제 매매를 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계열의 종목이 되게 많았어요. 외국인들 쪽에서는 상위 쪽에 그쪽에 포진해 있고, 나머지는 뭐 업종보다는 이제 골라담는 2차 전지 일관되게 매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도 쪽에서도 뭐 특별하게 어떤 업종을 전체를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담는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딱 봐도 이거 이 업종을 고르게 다 담네 뭐 이런 분위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업종이 왕창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종목 장세, 그러니까 업종 장세가 아닌 종목 장세로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좀 보면 이제 연준발 경기 침체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경기 침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준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월가에서. 이게 이제 뭐 자해공갈, 보험 사기, 저는 그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되면 니들 때문이니까 연준이 책임져 막 이런 거죠. 사실 뭐 연준이 책임질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근데 자꾸 뭐 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가 세게 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게 되면 연준도 움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핑계만 좀 갖다 주면 좋은데 연준도 그 핑계를 자꾸 고용 지표가 저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걸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CPI만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이런 압박에서는 좀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반전이 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느냐 이게 좀 갈릴 것 같고요. 특히 S&P 500이 최근에 7일 중에서 6일 빠졌거든요. 코스피도 지금 연일 4일인가 연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하락이 익숙해지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센 반등이 나오면서 쉽게 이제 이건 완전히 하락 게임이야 이렇게 되면서 지수를 계속 누르는 형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일이 또 만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만기 지나고 나서 코스피가 살아나는지, 그리고 7일 중에서 6일 하락했는데 애플이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딛고 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또 끌고 갈 수 있는지 요 구도 중요하고요. 자,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나라 팔고 있는데 최근에 중화권 증시는 또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지난주에는 아시아 올 매수였는데,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한국만 팔아서 포트폴리오 그냥 조절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경기 침체를 아시아를 다 팔 거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어느 정도 좀 견뎌주면 우리 증시도 이렇게 딸려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딸려만 가진 않으니까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지. 그러니까 오늘은 뭐 철강, 중국 소비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일단 트렌드는 네옴에서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가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하나 또 이제 보여드릴 거는 우리나라가 올해 2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10% 빠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봤어요. 봤더니 이제 빠진 경우도 있고 올라간 경우도 있고 한데 1990년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6번 오르고 3번 빠졌거든요. 근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10% 빠지면 그 다음에는 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플러스가 날 확률이 통계상으로는 높다라고는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경기 침체를 너무 걱정하니까 경기 침체에서 핵심이 되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 내년도 정도 되면은 인하로 바뀔 거야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CPI가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하고, 그 CPI가 나올 때까지는 투자자들은 방향을 잡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종목 장세가 제한적으로 펼쳐지는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내용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많이들 신청하셨던데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그 해당 게시판은 또 없앨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 리서치 하나의 컨텐츠를 딱 보실 수 있을 정도의 체험반으로 오픈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업 신청하시면 고릴라 가족이라고 해서 등업을 해드리니까 뭐 현재 오늘 또 하나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올라오는 거 한 번씩 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전환할 때 뭐 선택 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